안녕하세요. 해부학 제 MOT 제5강 국소 해부학을 맡은 본과 1학년 최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MOT 할 때 있었던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안 끝나가지고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MOT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쉽고 유감이고요. 원래 제가 듣기로는 원래 하기 싫어하는 일부 여러분 표정 보면서 놀리는 맛에 강사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걸 겪어보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좀뭐 앞에 계신 학생의 선배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4강 총 8강이잖아요. MOT가 4강쯤 되면 고비가 찾아와요.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방학인데 심지어 본과도 아니고 아직 예과인데 여러분들은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강을 켜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저를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성공했다는 거고, 여러분 충분히 본과 때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MOT라는 거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확실한 거는 수업 내용의 축약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막 모든 걸 필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서 나중에 본 수업 때 이게 나왔을 때 어디서 한번 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외워진다. 그 정도의 장점만 있지. 그래서 이거를 꼭 전체를 완강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거랑 학점과는 크게 상관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다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18 연사들과 앞에서 고생해주고 계신 학생의 선배님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냥 팔짱 끼고 편하게 들어도 되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부분은 처음 제목부터 소개를 하면 제가 맡은 파트는 국소해부학. 제목부터 되게 거창한데 사실 별건 없고요. 해부학 총론에서 이 국소해부학이라는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 국소해부학이라 하면 우리 경희대에서 배우고 있는 방식의 해부학을 말합니다. 신체 부위를 팔, 목, 다리, 머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위별로 해부학을 배우는 것을 국소해부학이라고 말하고요. 제가 맡은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목, 그 중에서도 근육만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목에는 되게 많은 근육들이 분포합니다. 근데 생각해봐도 그렇죠. 인간은 상하 좌우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발성을 할 때나 음식물을 삼킬 때도 목에 근육들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근육들이 여러 가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삼각형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근육이 경계가 되어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간히 선배들이 족보가 중요하다, 족보를 열심히 봐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부학 공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구나, 그런 것과 해부학 관련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화면만 좀 더 자세하게 잡아줄 수 있나요? 포인터를 하려고. 자, 이제 3페이지의 그림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교수님들의 강의 기준이고요. 이 PPT에 쓰인 모든 그림은 교수님들의 PPT 속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검은 글씨들과 이 가운데 있는 그림까지 연습장에 수많이 그리면서 외울 수 있을 때까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 포인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지금 맨 위에 보면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는 말과 안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뭐냐면 목에 있는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되게 큰 근육이 보일 거예요. 이 근육을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큰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얘를 뒷목 삼각,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이 근육을 기준으로 앞으로 큰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를 안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트라이앵글 안에도 지금 초록색 면으로 칠해져 있는 수많은 삼각형들이 한 6개 정도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부터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이 대각선 방향으로 크게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삼각형을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삼각이 나오겠지만 삼각형이면 일단 세 개의 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세 변을 이루는 각각의 근육, 해부학에서는 이 변을 경계라는 말 씁니다. 바운더리. 이거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한 이제 대각선 방향의 큰 근육, 이 근육의 이름을 알아보면 얘는 스터너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라는 근육이에요. 왜 이렇게 긴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근육의 명명법에는 근육 총론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육의 주행에 따라 아니면 근육의 모양에 관한 라틴어 아니면 뭐 이는 곳과 닿는 곳을 표현해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의 명칭을 붙이는데요. 얘를 O 앞에서 O 뒤에서 다 끊어 보시면 스터너,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끊을 수 있어요. 스터너라는 것은 스터넘이라는 복장뼈를 의미하고요. 클레이도라는 부분은 클라비클이라는 빗장뼈, 흔히 말하는 쇄골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스토이드라는 것은 머리뼈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는 템포럴 본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 다 이 근육이 이 대각선으로 있는 긴 근육이 붙어 있다라고 해서 스터너,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이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의 앞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림 보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큰 근육은 트라페지우스 머슬이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승모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뒤쪽 경계를 이루고 있고요. 아래 경계는 근육이 아니라 뼈인데요. 뼈 중에서도 지금 클라비클, 이게 지금 빗장뼈 쇄골인데요. 클라비클을 3등분을 했을 때 가운데 3분의 1 부분, middle third of 클라비클이라고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이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의 아래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을 보시면서 이 근육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근육의 명칭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시피탈 트라이앵글 뒤통수 삼각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있는 여러 삼각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이 아까 이거였죠. 근데 이 안에 보시면 두 개의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이거랑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이 승모근이 또 한 번 뒤쪽 경계가 되면서 앞쪽 경계는 똑같이 아까 말했던 스터너,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되면서 지금 여기 다만 달라진 거는 아래 경계가 달라졌죠. inferior belly of omohyoid musc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이 부분을 말해요. 지금 이 스터너, 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원래는 지금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중간에 한번 꺾이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 근육인데요. 걔를 이쪽 부분은 superior belly라고 하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것은 inferior belly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inferior belly가 이 오시피탈 트라이앵글의 아래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삼각형이 있으면 안에 면이 있잖아요. 안에 채워진 부분. 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근육들을 다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일단 그 교수님의 강의록과 동일하게 써놓긴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지금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지금 초록색 줄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닥 경계를 이루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있는 삼각은 수프라클라비큘러 트라이앵글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클라비클이죠. 빗장뼈. 얘의 바로 위에 있는 삼각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을 두 개의 삼각형으로 다시 나눠지는 이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인페리어 벨리 이거였죠. 이것에 의해 나눠진 아래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렇게 제 마우스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는 어렵지 않게 앞쪽은 아까처럼 스터너클레이더 마스토이드 머슬, 위쪽은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인페리어 밸리, 아래는 클라비클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경계들. 사실 그리고 실제 교수님의 강의에는 컨텐츠라고 해서 그 안쪽 삼각 안쪽에 있는 여러 개의 뭐 혈관이나 신경 등의 구조물들도 중요한 거는 가르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서클라비안 아테리, 서클라비안 베인, 그리고 팔 신경얼기라고 하는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있다 정도만 지금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말했지만 경계를 이루는 근육들이에요. 얘네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안테리어 트라이앵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말했듯이 그 3페이지 그림을 계속 지금 이 강의를 멈춰놓고라도 계속 봐주셔야 돼요. 여기 SCM, 스터너클레이더 마스토이드 머슬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되게 큰 요 빨간 삼각형을 안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경계를 보면 위쪽은 아래 턱뼈인 맨디블, 머리뼈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쪽 경계는 midline of neck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있는 선은 아니고요. 그냥 목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요 사람 사진처럼 앞을 보게 하고 목을 든 상태에서 수직으로 턱 끝에서 명치 쪽으로 스터넘 쪽으로 수직으로 선을 그은 가상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쪽 경계가 되는 것이고 뒤쪽 경계는 SCM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테리어 트라이앵글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테리어 트라이앵글에 있는 안에 있는 또 4개의 삼각을 보겠는데요. 이 안에는 다시 4개의 삼각으로 구성이 돼서 제일 먼저 볼 것은 가장 먼저 턱 끝을 꼭지점으로 하는 턱 끝 밑 삼각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얘는 특징이 있다면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교수님의 강의록에서는 안테리어 트라이앵글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강의록에서는 삼각형을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듯이 미드라인 오브 넥이 노란선이잖아요. 아까 앞에 그림에서 그거를 벗어나서 지금 양쪽에 다 걸쳐서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원래 안테리어 트라이앵글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 반절만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야 우리가 납득이 갈 텐데 하여간 교수님 강의록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부학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별로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냥 외웠다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은 사실은 이 반절만 의미하는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좀 약간 교수님의 강의랑은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뭐 허영범 교수님이 질문을 싫어하시고 그런 교수님은 아니니까 나중에 본 강의 때 질문하셔서 좀 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기준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금까지 바운더리 경계라고 말하면 삼각형의 세 변을 이루는 근육들을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경계가 아닌 꼭지점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위쪽 경계를 맨디블이라고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아래 경계는 이거는 확실하죠. 이 뼈가 바로 공중에 떠 있는 뼈가 하이오이드 본이라고 목불뼈라는 뼈입니다. 이 뼈가 아래 경계가 되고요. 지금 여기 뒤쪽 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의 이름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두 힘살근이라고 해서 아까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처럼 중간에 한번 꺾여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앞쪽에 있는 것을 안테리어 밸리, 뒤쪽에 있는 것을 포스테리어 밸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가 왜 뭐 좌우 경계도 아닌 뒤 경계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실제로 입체적으로 사람 인체 구조를 봤을 때 턱 끝이 가장 앞에 있고 얘를 아래 경계로 하면 얘 앞보다는 얘가 살짝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뒤쪽 경계라고 교수님께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위키백과에 찾아본 결과는 뭐 그냥 라테랄 메디알 이렇게 가쪽 안쪽 경계로 이쪽과 여기 미들라인을 구분해 놨다는 사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수님 기준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은 아직 경계를 이루는 근육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고요. 걔네보다 중요한 거는 이 바닥을 이루는 근육, 마일로 하이오이드라는 턱 목불근이라는 이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요 근육들, 이 넓은 근육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submandibular triangle을 보면 얘는 이 삼각형을 말해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약간 이등변 삼각형 모양, 넓은 모양의 이 삼각형을 말하고요. 아까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에 있었던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 있죠? 두 힘살근, 얘의 앞쪽과 얘의 뒤쪽이 모두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얘가 앞 경계가 안테리어 벨리고요, 뒤 경계가 포스테리어 벨리입니다. 그럼 위쪽은 이건 뭐냐? 역시 맨디블, 아래 턱뼈입니다. 얘는 경계를 이루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딱 그림에서 봐도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런 신기한 구조물 있죠? 얘는 침샘 중에 하나인 턱밑샘이라고 하는 거예요. submandibular gland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얘가 submandibular triangle인가 보다, 이렇게 이름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경은 혀밑신경, 지금 아직 뇌신경을 제가 알기로 8강에서 배운 걸로 아는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12번 뇌신경, 혀밑신경이 요 삼각형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바닥을 이루는 근육은 이렇게 있는데, 강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강조했던 기억은 안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muscular triangle, 근육 삼각을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 되게 많이 나왔죠. 벌써 한 5개, 6개 나왔는데 그거 삼각마다 다시 3페이지 그림, 전체 삼각 다 나와 있는 그림 보면서 뭐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근육이었는지 계속 상기를 시켜주세요. 지금 계속 멈추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근육 삼각 보면 아까 이게 무슨 뼈라고 했냐면 하이오이드 본, 목불뼈라고 했어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뼈를 근육에 의해서 이렇게, 근육과 지금 연골에 의해서, 인대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요거 아래로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 이 반을 muscular triangle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경계, 이 수직 경계는 당연히 아까 맨 처음 본 것처럼 midline of neck이 되겠고요. 가상의 선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거, 얘는 여기가 D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D는 superior belly of omohyoid muscle이라 돼 있어요.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는데, posterior triangle을 나누는 그 벨리가 아까 inferior belly of omohyoid muscle이었어요. 지금 여기 posterior triangle이 작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파란색이 occipital triangle, 이 초록색이 supraclavicular triangle이었죠. 그래서 그걸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인페리어 벨리였어요. 그거에 이번에 수페리어 벨리가 또 다른 경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페리어 벨리가 뒤쪽 경계, 그 다음 아래는 이 큰 근육이죠. 걔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역시 스터너클레이도 마스토이드 머슬이 아래 경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이루는 경계도 역시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바닥을 이루는 근육은 좀 생소하죠. 이번에는 스터노사이로이드 머슬이랑 스터노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역시 이름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얘도 O 뒤에서 끊어보면 얘는 스터노와 사이로이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곳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래쪽에는 스터넘이라는 복장뼈에 붙어 있는, 그리고 위쪽은 사이로이드라고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이 근육을 다 제거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 이 모양, 이거를 방패 모양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 모양의 연골을 우리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사이로이드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랑 스터넘이랑 두 군데에 붙어있는 이 근육이 스터노사이로이드 머슬, 이 근육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랑 스터넘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근육이 이 근육
삼각 안에 바닥 부분에 들어있다. 또 스터너 하이오이드는 뭐냐면 하이오이드 본은 아까 이거였죠. 그래서 스터너는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이오이드까지 한 번에 얘보다 좀 더 길게 한 번에 쭉 가는 것이 바로 스터너 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근육이 바닥에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역시 중요한 구조물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근육을 다 제거하고 나면 사이로이드 글랜드라는 갑상샘이라는 분비샘이 있습니다. 얘도 지금은 아직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삼각입니다. 카로티드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있는 삼각인데요. 이 초록색 근육의 이름이 뭐였죠 아까? 서브멘탈 트라이앵글 할 때도 나왔고 서브맨디뷸럴 트라이앵글 할 때도 나왔었어요. 얘가 다이가스트릭 머슬이에요. 다이가스트릭 머슬은 앞에 있는 거를 안테리어 벨리라고 하고 뒤에 있는 거를 포스테리어 벨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빨간색의 경계가 되는 다이가스트릭의 벨리를 말하는 거니까 포스테리어 벨리가 되겠죠. 그게 바로 위쪽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쪽 경계는 이 파란색 근육이 뭐였죠? 이것도 지금 자주 나왔죠? 금방 바로 앞에서 나왔고 그래서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이라는 어깨 목불근인데요. 얘도 지금 이 영어 명칭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한글 명칭이 어깨 목불근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기 목불뼈라는 곳에도 붙고 이 파란색이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어깨뼈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어깨 목불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얘의 스피리얼 벨리, 여기는 아까 인페리얼 벨리라고 했죠. 스피리얼 벨리 부분이 또 앞쪽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 경계는 계속 나온 이 엄청 큰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근육 스터너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이 뒤쪽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로티드 트라이앵글은 바닥을 이루는 근육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여 안에 들어있는 구조물인데요. 구조물이라 하면은 동맥이나 뭐 정맥이나 신경 따위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기는 문제가 족보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맥부터 보면은 common carotid artery, external carotid artery, internal carotid arter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따로 사진을 첨부해봤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카로티드 아테리라 하면 지금 온 목 동맥인데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요. 그게 바깥 목 동맥과 속목 동맥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 세 부분이 모두 이 카로티드 트라이앵글에서 관찰이 된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에 대응되는 정맥이 인터널 저귤러 베인이라고 해서 속목 정맥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저귤러라는 이름은 머리뼈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저귤러 포라멘이라는 구멍을 통과하니까 그거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 있는 신경인데 신경이 지금은 이런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되지만 이게 로마 숫자로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세 가지 신경이 요 안에서 보인다. 그리고 또 새로운 말이 나오죠. 안사 서비컬리스라고 해서 목 신경골이라고 해서 여기 목 쪽에는 이렇게 신경이 고리 모양으로 한번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쪽 위쪽에 있는 부분을 superior root라고 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inferior root라고 하는데 그 중에 superior root가 이 카로티드 트라이앵글 안에서 관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은 네 가지 10번, 11번, 12번 안사 서비컬리스의 superior root 이렇게 네 가지 지나가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기출이 어떻게 나오길래 경계를 그렇게 외우라고 강조를 하는지 지금 문제만 봐도 아시겠죠? 이걸 삼각을 앞에 있는 근육만 바꿔버리고 뭐 이거를 카로티드 트라이앵글 아니면 뭐 빗장 위삼각, 뭐 뒤통수 삼각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래 경계도 뭐 뒤 경계는 위 경계는 이렇게 바꾸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이게 바로 허영범 교수님의 빈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3페이지 그림을 그냥 연습장에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해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지금 일부러 여기 옆에 있는 근육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다 지워봤어요. 그냥 보고도 어떤 근육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삼각이 일단 어디를 말하는 건지부터 찾으셔야 되고요. 문제를 풀 때 근육 삼각은 여기였죠. 이쪽 앞쪽 삼각 중에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 이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은 앞경계, 위경계, 뒤경계, 아래 경계 이렇게 세 가지 경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래 경계를 이루는 근육은 지금 이 대각선 큰 근육이었기 때문에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앞 경계는 뭐였냐면 아까 미드라인 오브 넥이었고요. 뒤경계는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이었죠. 이게 어깨 목불근의 위힘살 스피리어 벨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근육 이 근육 그림이랑 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랑 근육 명칭만 정확하게 알아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 맞죠? 지금 바로 다음 문제, 전 문제가 바로 목동맥 삼각의 뒤쪽 경계가 되는 것은, 지금 삼각이랑 경계만 글자 바꿔서 시험 문제가 또 다른 게 나왔죠. 얘도 역시 3페이지 그림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리고 목동맥 삼각이 어딘지만 찾을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목동맥 삼각이라고 하면 이렇게 앞쪽 삼각 중에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 삼각형이었죠. 얘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뒤쪽의 경계는 또 역시 이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큰 근육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고요. 이 앞쪽에 있는 거는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수피리어 벨리였고요. 지금 위쪽 경계가 되는 거는 다이가스트링 머슬의 포스테리어 벨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역시 또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멈춰놓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19년도예요. 금방까지 본 거는 올해 1학기 때 저희가 풀었던 기말고사였고요. 근데 지금 1년 바뀌어도 똑같죠. 문제 유형은. 이번엔 수프라클라비큘러 트라이앵글을 구성하는 구조 중에서 위쪽 경계가 되는 것은 또 역시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수프라클라비큘러 트라이앵글은 일단 포스테리어 트라이앵글에 속하는 아이였고, 이 뒤쪽 중에서도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었죠. 거기 중에서 이 아래 경계는 클라비클이라는 뼈였고, 이 위쪽 경계,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모하이오이드 머슬의 인페리어 벨리를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경계는 역시 또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아까 애매하다고 했던 서브멘탈 트라이앵글. 얘는 아까 사진으로 이 사진이 되겠고요. 얘는 경계를 형성하는 근육보다는 아직은 바닥을 형성하는 근육. 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걔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아예 똑같은 문제가 몇 년에 걸러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경계보다는 바닥. 요 안에 들어있는 이 큰 근육은 뒤에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일로하이오이드라는 턱 목불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했던 카로티드 트라이앵글 목동맥 삼각에서 중요한 것은 바닥보다는 경계와 구조물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신경은 아까 몇 번 내신경이 지나간다 했냐면 10번, 11번, 12번 세 가지, 그리고 안사 서비칼리스라는 되게 특이한 거, 고리 모양이 있는 거, 그 중에 스피리얼 부트가 지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제끼고 나면은 남는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목의 근육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근육은 좀 피부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점점 더 해부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얕은 층에 있는 근육부터 보겠습니다. 플래타이즈마라는 넓은 목근과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지금 여기 데우스라고 돼 있는데 얘는 라틴식 표기예요. 그래서 스터너플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이라고 하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를 둘 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주관식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스토이드하고 M 점 이렇게 찍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서 중요한 거는 아직 신경을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그 근육을 지배하고 있는 신경을 같이 세트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어떤 근육을 사용한다는 것은 신경이 신호를 전달해서 그 근육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마다 그리고 관장하고 있는 신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세트로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생소할지라도 그냥 번호만이라도 꼭 한 번씩 봐주세요. 이 넓은 목근이라는 근육은 7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지금 검은 글씨는 그냥 오리진과 인설션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오히려 이런 그림을 보고 얘가 실제로 어느 위치에 있는 근육이구나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목근은 이름처럼 정말 목에 넓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얘는 7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터너플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 아까 이거 계속 나왔던 대각선으로 가로지는 큰 근육이었죠. 얘는 액세서리 너브라는 11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플레티스마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이 빳빳해지면서 뭔가 튀어나오고 이렇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족보 문제를 보면 왜 금방 제가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근육을 쓴 거냐 라고 보고 답은 1번이 돼야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영국 교수님이 되게 또 좋아하시는 게 이런 약간 임상 관련 뭔가 실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병과 연관지었을 때 이게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얘도 뭐 언젠가는 이 명칭이 시험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관식으로는. 그게 아니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근육이 잘못돼서 이렇게 목이 기우는가. 이게 똑바로 사람을 앞으로 보게 했어도 원래 이렇게 한쪽으로 목을 비스듬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원인은 뭐 난산, 그러니까 출생을 할 때 뭔가 잘못 당겨져서 파열이 일어나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얘는 SCM, 계속 나왔던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이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바로 뒤에 있는 족보 문제를 되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누군가 목을 갸우뚱하고 있으면 무조건 답은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2번이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만큼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파트니까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역시 답은 스터너클레이도마스토이드 머슬입니다. 그 다음 얕은 층 근육을 살펴봤고요. 안테리어 서비컬 리전이라고 해서 앞쪽 목의 앞쪽 부분에 있는 여러 근육들을 보겠는데요. 목을 아까처럼 들었을 때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에서 봤던 그런 그림처럼 목을 위로 쳐든 상태에서 보이는 여러 근육들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하이오이드 본, 이 중간에 떠 있는 요 뼈죠. 뭐 계속 나왔던 목불뼈라는 뼈인데요. 얘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근육들과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4개씩 있으니까 개수성으로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스프라 하이오이드 머슬, 목불 위 근육의 역할은 뭐냐 라고 하면 하이오이드 본의 위쪽에서 이 뼈를 크레니움과 이어준, 머리뼈와 이어준다는 말이죠. 특히 맨디블, 아래 턱뼈랑 잘 이어주는 것 같죠. 그 다음 삼키는 것과 발성을 할 때 혀의 받침대 역할과 목불뼈와 후두가 상승하도록 도와준 이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저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육이 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것인데 여기가 거리가 더 짧아지려면 이 목불뼈가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상승하도록 도와주는 게 수프라하이오이드 머슬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스타일로 하이오이데우스,
얘도 다 데우스 다 필요 없고 스타일로하이오이드 머슬,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 이렇게 다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스타일로하이오이드 머슬은 붓 목불근이라고 해서 이 스타일로와 하이오이드 딱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죠? 스타일로는 머리뼈에서 역시 또 나왔을 텐데 스타일로이드 프로세스라는 붓돌기라는 머리뼈의 부분과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금방 나왔던 목불뼈를 이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얘는 관장하는 뇌신경이 7번 뇌신경이다. 이런 걸 꼭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은 글씨로는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이는 곳과 닿는 곳을 설명해주고 있고, 그다음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은 턱 복불근, 아까 말했죠.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의 바닥을 이루는 넓은 근육, 이 근육의 이름이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얘는 관장한 뇌신경이 지금 잘 몰라도 돼요. 하지만 맨디뷸라 넓은 3차 신경 중에서도 세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니오하이오이드 머슬, 얘는 턱끝 목불근이라는 건데요. 얘는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각도가 다른 것이라는 걸 꼭 보셔야 되는데, 얘는 앞에서 이 각도에서 본 거고, 사람 목을 앞으로 들었을 때 앞에서 본 거고, 얘는 입 안쪽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지금 이빨이 이쪽으로 가 있죠, 방향이. 그래서 지금 이게 안쪽에 있다. 턱 목불근을 치우고 나면은 잘라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제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하이포글로설 널브라는 12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는 게 다이가스트릭 머슬. 얘는 아까 서브맨디뷸럴 트라이앵글이나 서브멘탈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거에 경계가 되는 근육이었죠. 얘는 맨디블과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 붙어 있다고 하네요. 얘는 특징이 지금 확실하게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보이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꺾일 때 여기 이 부분 갑자기 하얘지죠. 여기가 힘줄인데요. 여기를 인터미디에이트 텐던, 중간 힘줄이라고 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고리 같은 게 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이오이드 본에서 얘를 fibrous sling, 섬유성 거리라고 합니다. 네, 이 명칭은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분명히 한 근육인데 두 개처럼 생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 이 앞쪽 부분 안테리어 벨리와 뒤쪽 부분 포스테리어 벨리를 관장하는 신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 근육은 아까 요거 맨디뷸럴 널브 V3라고 되어 있죠. 5번 신경의 세 번째 거 맨디뷸럴 널브가 지배하고 있고, 뒤쪽 부분은 페이셜 널브 7번 뇌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족보를 풀어보면, 이거 지금 길게 써놨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3차 신경이 손상됐다. 영향을 받는 근육은 어느 것인가? 한마디로 3차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은 무엇인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차 신경이라는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건 5번 뇌신경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중에 5번 뇌신경이 인 것을 답을 고르면 앞에서 봤듯이 마일로하이오이드 머슬이 5번 뇌신경이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이거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겁니다. 네, 척끝 혀근은 12번, 볼근은 7번, 뒤임살은 아까 7번이었고 분목불근도 7번,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이런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안테리어 서비컬 리전의 인프라하이오이드 머슬, 이번에는 목불뼈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근육 삼각을 할 때 잠시 그 바닥을 이루는 근육들로 몇 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름이랑 외우기가 되게 쉽고, 지금 신경도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것도 외우기 쉽습니다. 보시면 얘는 기준이 3개예요. 이 하이오이드 본이라는 목불뼈와 이 중간에 있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얘와 맨 아래에 있는 스터너m, 이런 이 뼈 3개를 기준으로 근육이 이는 곳과 이는 곳과 닿는 곳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맨 처음부터 보면 스터너 하이오이드 머슬, 복장 목불근은 여기 스터넘이랑 하이오이드까지
하이오이드 본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긴 거, 제일 긴 거. 얘를 복장 목불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스터너 사이로이드 머슬은 복장 방패근이라 해서 얘를 한국말로 하면 방패 연골이라고 해요. 사이로이드 카틸리지를. 그래서 스터넘에서 사이로이드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를 스터너 사이로이드 머슬, 복장 방패근이라고 하고, 그 다음 사이로 하이오이드 머슬은 여기 사이로이드에서 하이오이드까지, 요 짧은 거죠. 얘를 방패 목불근, 사이로 하이오이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모 하이오이드는 계속 나왔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테플라까지, 어깨뼈까지 쭉 가고 있는, 얘도 한번 아까 다이가스트릭 머슬처럼 여기에 한번 거리가 있고 섬유성 거리가 있고 중간에 한번 힘줄이 있고 하얀 부분이 있고 두 부분으로 꺾이는 이 근육을 어깨 목불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가 관장하는 신경을 보면, 얘네를 관장하는 신경을 보면, 얘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서 제가 그냥 검은 글씨로 해놨는데 외우기도 쉬워서 그냥 보면, 여기를 전체를 3이라고 봤을 때 전체 길이를 여기를 1, 2, 3 이렇게 나누면 스터너 하이오이드는 1에서 3까지, 그래서 C1부터 C3, 그리고 스터너 사이로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1, 2, 3이었으니까 2에서 3까지, 그래서 2에서 3. 그 다음 사이로 하이오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 그래서 C1이라 되어있죠. 그 다음 오모 하이오이드도 1에서 대충 여기까지니까 1에서 3까지, 그래서 1, 2, 3 다 C1부터 C3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만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다 안사 설비칼리스, 안사 설비칼리스, 안사 설비칼리스인데 사이로 하이오이드만 그게 아니라 뇌신경 중에 하나인 12번 뇌신경이 관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C1, 2 뭐 이런 거는 앞에서 수빈이 형 강의에서 아마 배우셨겠지만 척추뼈를 말하는 거고요. 네,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신경이 나오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그림으로 문제 유형을 그림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아직 이런 신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수님께서도 언급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얘만 12번이다 이런 건 좀 기억할 만한데, 그래서 문제가 되게 포괄적으로 나왔죠. 목불 아래 근육에 속하는 근육은. 그래서 다 목 근육을 적어놓고 그 중에 목불 아래 근육과 목불 위 근육을 구분할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인 거죠. 위의 분류를 조금 더 잘 알고 하위 개념을 외워야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프리버테브랄 레이어, 척추 앞층입니다. 척추 앞층에 있는 근육은 머리를 굽히거나 돌림에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테리어 버테브랄 리전을 보면 앞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가지 근육이 또 있대요. 롱구스 콜리, 롱구스 캐피티스, 렉투스 캐피티스 안테리어, 스칼레너스 안테리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도 이 검은 글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내시지 않으세요. 다만 얘네 이렇게 네 개 있다. 이거 뭐 척추 앞층, 아까 그 문제처럼 척추 앞층 근육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 그냥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실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롱구스 콜리라고 하는 거는 목 긴근이라고 해서, 네, 여기 제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롱구스 콜리가 되겠고, 롱구스 캐피티스는 머리랑 연결돼야 되겠죠. 머리 긴근이니까 이름이. 그래서 얘도 길긴 한데 머리부터 여기까지, 목의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오는 걸 롱구스 캐피티스라고 하고, 렉투스 캐피티스 안테리어는 앞머리 고등근인데 되게 짧은 거,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렉투스 캐피티스 안테리어라고 합니다. 다음 스칼레너스 안테리어는, 지금 여기는 안테리어 스칼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그냥 라틴식 표기랑 영어식 표기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같은 말이니까 둘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갈비뼈에 붙고 있는 애를 안테리어 스칼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얘를 또 가쪽, 라테랄이니까 가쪽이죠. 옆쪽에서 본 것도 4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얘는 렉투스 캐피티스 라테랄리스,
가쪽 머리 보등근. 아까는 렉투스 캐피티스 안테리어, 앞쪽 머리 보등근이었죠. 그래서 얘가 안테리어였으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얘네들이, 얘랑 얘가 렉투스 캐피티스 라테랄리스, 가쪽 머리 보등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베이터 스캐퓰라라는 근육은 지금 얘가 어깨뼈인데요. 어깨뼈를 뒤에서 본 건데 어깨랑 머리랑 이렇게 연결돼 있죠. 머리 근처에 있는 지금 가로돌기랑 C1부터 C4의 가로돌기랑 연결돼 있다 하네요. 얘를 연결해서 어깨가 얘가 수축하면 이 길이가 짧아질 거니까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어깨 올림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스칼레누스 메디우스 포스테리어. 아까 안테리어 벌테브럴 리전에서 안목갈비근이 나왔는데 그거 이외에 총 3개 중에 나머지 2개 미들과 포스테리어가 라테랄 리전에서 보인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역시 다른 말로 미들 스칼렌, 포스테리어 스칼렌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니까요. 둘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는 끝났고요. 고생했습니다. 해부학 공부에 관한 팁을 좀 드리면, 제가 정리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제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할 때도 정말 정리를 안 했는데 이거는 본과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 정리를 안 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제가 실제로 노트를 이용해서 했던 정리를 캡처해서 찍어온 사진인데 글씨는 죄송하고요. 그냥 저만 보려고 한 거니까. 근데 저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정말 수도 없이 그리면서 아까 그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풀 때 정말 쉽게 풀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 저보다 훨씬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단 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시험 전날에 모든 강의록을 다 본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말 밤을 새게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강의록에서 틈틈이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전날에는 그것만 본다는 마인드로 해놓으면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듣고 바로 뒤에 근육 상지 지연이가 준비한 파트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온도차가 느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거는 근육 삼각의 경계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연이가 하는 근육 상지는 박찬 교수님이 하는 파트인데 그냥 다 중요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수님별로 접근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은 정말 핵심만 말하시고 핵심만 시험에 내시고, 어떤 교수님은 다 말하시고 다 시험에 내시고,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족보를 보는 거. 선배들이 족보를 봐라 하는 게 족보를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용도로 봐라가 아니라 항상 공부할 때 껴놓고 봐라. 오히려 공부를 시작할 때 족보부터 보고 공부 방향을 잡아라 라고 계속 말을 하는 이유가, 족보를 봐야 그 교수님만의 출제 경향을 알 수 있고, 허영권 교수님은 아까도 보셨듯이 2년 연속으로 비슷한 유형을 계속 내잖아요. 근데 박찬 교수님은 매년 달라져요. 족보를 보시면 알겠고, 이번에 저희도 시험을 칠 때 탈족을 많이 했다는 걸 느꼈고, 그러니까 교수님별로 이 교수님은 그냥 마음 버리고 편하게 가지고 그냥 다 봐야겠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족보를 반드시 먼저 보시면서 실제 공부할 때는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예과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좋은 학점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면, 그래도 해부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는 만큼 나오는 과목이라는 걸 기억하고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네요. 아무거나 오늘 강의에 대해서든 아니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카톡으로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